지금 윤석열 정권이 네. 출범한 지 한 12개월 됐죠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의회 권력이라든가 사법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 권력마저도 100% 이 교체가 된 게 아니에요. 네.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현희는 하도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돼서 놔두더라도 한상혁 방통위원장. 네. 이분은 좀 지난 연말까지는 물러난다는 소문이 쫙 있었거든요. 네. 뭐 여의도에 그 지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거기도 나오고. 왜 그러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그 책임 또 자기 그럼요. 밑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물러나겠지 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나는 이런 상태로 물러날 수 없어. 또 큰 소리 치고 나왔네요. 또라이죠. 또라이죠. 네? 아니 문재인 이재명한테 나쁜 것만 배운 거죠. 아니 자기 지금 오늘도 국장이 구속됐잖아요. 네. 네? 그때 방송정책국장. 그렇죠. 최고로 아주 네, 핵심 방통위 요직입니다. 방송정책국장이 TV조선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건부로 바꾸기 위해서 점수표 조작시켰잖아요. 네. 그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다가 이번에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 해서 구속됐어요. 예. 지난번에는 참호 과장, 그 밑에 있는 친구가 또 구속됐어요. 정책과장이죠. 네. 방송정책과장. 국장 과장이 저도 정보부처 출입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악한 심정이 있어서 특정 언론사 점수를 조작했겠습니까? 그렇죠. 다 우회 눈치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, 공무원들. 예, 국장 과장이면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사인을 주니까. 그렇죠. 야, TV조선 저거 맨날 문재인 저 조지고 삐따다간데 저거 좀 경고 사인 좀 줘. 네. 만진 거 아니에요. 점수표로 만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그거 큰 범죄거든요. 범죄죠. 이 우두머리가 누구예요? 한상혁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나갈 수 없다. 나는 마음 편히 생각하겠다. 마음 편히 생각할 때갑니까 지금? 자기 밑에 장수들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죠.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에 진짜 방통위 깜이 아니거든요. 뭐 민주언론연합이나 뭐 시민단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목소리 높였다고 그거를 갖다가 방송 전문가라고 문재인이가 방통위원장을 시켰어요. 무슨 방송에 대해서 합니까 이 사람이?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 61년생 소띠더라고요. 소띠도 좀 영악한 소도 있는데 이 소는 저 벽창호 같은 소가 아닌가 싶어요. 예. 아니 자기 밑에 있는 핵심 국장하고 과장이 이 구속이 되는 상황이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최소한도 사과는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.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? 하고 지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? 저는 한상혁 이 정신이 제대로 한상혁 바뀐 뒷조사에서 좀 반드시 좀 감옥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. 예? 그 요새 그 난방 안 되는데 교도소 있잖아요. 천연 의왕 서울교도소가 아주 잘 된다고. 천연 교도소 있잖아요. 난방 고장 난데 어디 청소부 어디 이런 데 가서 좀 저 이런 데 겨울에 한겨울에 진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의 아픔을 좀 같이 하는 이런 좀 시간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정신이 자기 번쩍 밑에 나지. 사람들이 그 억울하게 저렇게 구속이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척하냔 말이에요. 이 사람의 임기가 올해 아마 9월까지인가요? 그 임기가 또 짧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영 방송 올해 임기 7월 말입니다. 7월 말 유시준이라고 이제 EBS 이사장이 9월 말이고요. 유시민이 누나잖아요. 유시민 누나.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거든요. 유시민이 누나인 유시준이 2017년 문재인 캠프에 꽃할배 무슨 유세단에서 활동을 했고 문화예술 정책위를 조직해 갖고 문재인을 지원했는데 이 방송법에는 대선 캠프의 고문이라든가 자문, 특보 거기에 활동한 사람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사실은 MB 때 만들어졌어요. 그때 MB의 언론특보던 김인규 씨가 바로 KBS 사장을 내려오면서 그때 야당이 주장해 갖고 그게 들어간 조항입니다.
그런데 그 바로 문재인이 되면서 유시춘이가 EBS 이사장 거기도 공영방송입니다. 그렇죠. 예. 시청료 걸로도 갑니다. 그것들 또 지금은 재임까지 해가지고 2024년 뭐 9월까지가 9월까지. 예. 내년 9월까지가 임기예요. 3년 하고 또 3년을 하면서 진짜 뻔뻔한 거죠. 네. 뻔뻔한 거죠. 지금 정권이 교체됐으면 알아서 옷 벗어야 되잖아요. 예. 낙하산으로 내려왔으면은. 예. 그것도 네. 지금 이 방송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한 그 내용들을 당시 국민의힘이 다 증거를 잡아가지고 네. 고발까지 했는데도 나 그거 한 적 없다고 이렇게 잡아댄다고 그러네. 네. 그러니까. 유시민이나 유시진이나 정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. 진짜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. 다 수사해야 됩니다. 지금 코레일 철도공사 사장도 그렇게 징계받아도 버티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 민주당 뭐 공천 생각이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그렇죠.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. 투사로 하는 거죠. 내가 투사 이렇게 윤석열하고 싸웠다. 하면서. 전현희나 저 코레일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특별 수사대 만들어가지고 지금 버티는 놈들 싹 조사를 좀 해야 돼요. 전현희는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강남을에 나올 그렇죠. 의리입니까? 수사해서 병입니까? 나올 거 아니에요. 죄 있는 사람 싹 교도소에 집어넣고 그 대신에 저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지금 된 사람도 있잖아요. 윤석열 정부 끝과 동시에 싹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예. 싹 그때 되면 손 딱 털고 나와야 돼요. 그 임명할 때 서약서 써야 됩니다. 네. 정권 바뀌면은 일단 사의 표명 다 해라. 예. 이게 도리 아닙니까 공직자에. 근데 정권 바뀌었는데 생각을 달리하는데 저렇게 의자 삐끄덕거리고 앉는 게 저게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? 하위직도 아니고 정무직, 그럼요. 특히 장관급인 게 말이 안 되죠. 정무직이 있는 사람이 전혀 통치 철학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념이 다른 사람이 집권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총리실이라든가 이런 데 또 감사원까지도 이 감사에 나서고 그런 상황인데 올 2월에 MBC 사장에 대한 선임이 있습니다. 지금 박성재 사장 아니에요. 박성재가 지금 다시 하려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뻔뻔스럽게 지금 그 이사진 구성이 문재인 때 임명한 그렇죠. 방송 다 뭐 문화진흥위 9명 중에 6명이 다 민주당이잖아요. 민주당이. 그럼 가면 또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박성재가- 이사장도 저 한겨레 출신 권태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 무슨 그 여성이죠. 국정감사 때 그냥 뭐 통곡을 했다는 사람 있잖아요. MBC 그때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뭐 질책을 하니까 통곡할 일이 아닌데 통곡을 했다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사장도 한겨레 출신이고 6명의 이사들 다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이니까 또 노영방송이 계속되게 생겨요. 그렇죠.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방통위원장은 버티고 있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까지도 지금 나서는 모양이에요. 나서서 수사해서 다 쫓아내고 감옥 넣을 건 빨리 넣어야 됩니다.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. 지금 MBC가 문재인 때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? 하다못해 조국 그 집회 때 서초동에 뭐 딱 봐도 뭐 몇백만이라고 또 뻥쳤잖아요. 박성재. 척 보면 100만이라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거 탁 찍어가지고 얼마나 왜곡 보도 많이 했어요. KBS, MBC. MBC는 특히 심했습니다. 얼마 전에 날리면 바이든 그 자막 소동을 그렇죠.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게 또 하려고. 그게 말이 됩니까?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. 지금 한겨레도 지금 좌파의 어떻게 보면 찌라시 비슷하게 됐잖아요. 공적인 언론이라고 이거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김의겸 대변인 가서 한겨레 출신들 아니에요.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한겨레하고 지금 한겨레랑 완전히 다릅니다. 아니, MBC 이사장 권태선이 여성인데 여기도 한겨레 출신이니까. 그 사람들이 MBC 한겨레는 어디서 그렇게 여기저기 한 달씩 다 문재인 때 한 거죠. 여기저기 뿌리를 내린 건데 이런 사람 싹 걷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요전에도 또 한겨레 사장까지 또 그만둔 사건이니까 있었잖아요. 그 뭐죠? 그 무슨 뇌물 사건인가요? 뭐 아니죠. 김만배한테 9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러니까 거기 권력하고 본부장이 위짝돼서 돈은 돈대로 받고 좌파 언론은 좌파 그
찌라시 역할을 하고 권력도 예. 자리 있으면 거기 탐해갖고 거기 가서 또 딱 자리 차지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? 9억 원을 받았잖아요. 말이 안 되는 부국장이라는 거예요. 사람이. 맞아요. 예.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뭐 쫓겨는 났는데 어쨌든 한겨레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참 안타깝기는 네.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MBC 뭐 박성재가 되든 좌파 측 사람이 네. 사장 앉으면 또 나 임기 3년이라고 안 물러날 거야.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다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어떻게 이걸 놔두고 공영방송이라는 그럼요.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. 네. 국민들이 정권을 평가하는 거는 언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거든요. 예. 근데 그 거울이 똑바른 평평한 거울이 아니라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이나 삐뚤어진 거울이면은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털 건 털어라.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더군다나 올해는 방통위가 이제 최고 정책기관이고 네. 또 공영방송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 네. 아닙니까? 한상혁이도 뭐 7월인가 물러나지만 방통위 위원들 네. 다 올해 물러나거든요. 네. 여기도 제대로 구성 안 하면은요, 정말 또 똑같은 대표적으로- 일이 벌어집니다. 네. 그래서 한상혁이가 좀 빨리 물러나 줘야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한상혁이가 안 물러나다 보니까 이 정책국장이라든가 뭐 정책과장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잘못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자기 대신에 지금 밑에 사람들이 우리말로 죽어나는 거예요. 그럼요. 이럴 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. 내 불찰이다. 내가 책임지겠다. 네, 그렇게 내 하고 부하들은 놔둬라. 네. 이게 장군들의 도리 아니겠어요? 네. 그게 상사의 도리죠. 네. 근데 쟤는 한상혁은 자기만 살겠다고. 어. 네. 나는 몰라, 딴 놈은. 내 부하고 자존심 뭐고. 지키겠어. 나는 내 임기 다 채우겠어. 이러고 어떻게- 있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나쁜 점만 꼭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참, 이 전현희, 한상혁 두 사람 다 장관급 네. 자리에 있으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못해. 국무회의는 전에 배석자인데 거기 참석도 못해.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참 구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뭐 어거지로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장관급 차관급 이상의 그럼요. 고위직 정무직이라고 하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그럼요.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. 인간의 그럼요. 도리. 뭐 그렇죠. 공직자 이런 걸 떠나서도요. 그럼요.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그러니까 또 밑에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. 비굴한 처사죠. 예. 네. 참 한상혁 방통위원장 할 말이 없습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